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문선입니다.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올해는 또 배추가 풍년이라서 그렇죠. 김장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 김장이 좀 오랫동안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데다가 무거운 것도 막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척추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해마다 김장철만 되면은 이 김치 맛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허리를 걱정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이 작업이잖아요. 김장이라는 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하실 때는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하고요. 또 바닥에 쪼그려서 김장하는 것보다는 식탁 위에서 서서 김장을 하는 것이 척추에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네. 사실 식탁에서 해보시면 좀 편하신데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하시는 게 말이에요.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잠깐 아프다가 말면 괜찮으신데 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 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허리 통증을 그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런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더 좋은 병원 안계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굉장히 인상이 인자하셔가지고 네. 환자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환자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 건강플러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안계훈 원장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술이 너무 걱정돼서 허리 방치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나한테 맞는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십시오. 또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1부 시작합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허리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맞아요.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 통증에서 자유로워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수술하지 않고 허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들 원장님 어떤 치료법 오늘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풍선 확장술하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수 신경 통로를 따라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하나가 척추강 협착증이고 네.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척추 디스크병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강 협착증이라는 거는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진 그래서 2차선 도로로 좁아지면 차량이 모이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갓길을 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풍선을 이용해서 막혀 있는 그 척수 통로에 갓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풍선 확장술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척추 디스크병이라는 거는 도로로 말하면 4차선 도로는 그대로인데 산사태가 났거나 낙석이 떨어져서 도로 자체에 많은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때 내과차가 온달지 이제 그래서 그 도로의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척추 디스크병에 의해서 척수 신경 통로가 막혀 있을 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막혀 있는 척수 신경 통로를 정리해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시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시술들을 통해서 네. 사례가 있을까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네네.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IT와 그 BT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1mm 또는 3mm의 아주 초소형 그 특수관을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풍선을 장착한달지 또는 네. 내시경 카메라를 장착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풍선 확장술을 하거나 레이저로 튀어나온 그 디스크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77세 남자 환자분으로 척수관 협착증이고 골반통이 심하고 다리가 무겁고 특히 발등과 발목에 더웠다 차가웠다 또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서 네. 10m 이상 보행이 좀 힘드신 분인데 MRI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져서 이 신경이 도로라고 보면 굉장히 좁아진 이 지점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네, 거의 이렇게 뭐 절단된 것처럼 보이네요. 확장술을 네. 이용해서 갓기를 내줌으로 인해서 신경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서 시술 후 그 다음 날 그 퇴원하는 그 77세 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예.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아주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고 네네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좋은 사례가 있겠죠. 네네. 예. 55세 남자로 이제 직업이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좌측에 그 좌골신경통이 심해서 운전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지장이 굉장히 많아서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두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 수술하기는 굉장히 검대하셔서 MRI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산사태가 난 것처럼 신경 도로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꼬리뼈 내시경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산사태 또는 그 낙석들을 네. 꼬리뼈 내시경으로 다 제거를 해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원활하게 됐고 이분도 시술 후 다음 날 퇴원하셨고 이제 본인의 그 운전 직업에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두 가지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선 확장술 그리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둘 다 이제 수술하지 않는 치료법이고요. 이 두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하시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나와 계신 안계훈 원장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 진짜 많으신가 봐요. 네. 벌써부터 전화가 지금 또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자마자. 네. 그러니까요. 바로 만나보죠, 그러면요. 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어머님? 자, 여보세요? 제가 싫으신가요? 자. 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연결 네, 또 연결 해보도록 상태가 할게요.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원장님.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신 치료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풍선 확장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배관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그쵸. 한번 그걸 뚫어보고 그런데 이제 배관이 만약에 고무관으로 돼 있는 경우 중간이 협착이 돼 있으면 그 철사에 풍선을 달아서 풍선을 이용해서 막혀 있는 배관을 이렇게 넓혀주죠. 확장해주는. 예. 특히 이제 그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을 때도 그 풍선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듯이 신경 지나가는 척수 통로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에 풍선으로 그 신경 통로 자체를 확장을 시켜서 네. 도로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악기를 하나 더 만들어 줌으로써 네. 신경의 그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시술입니다. 이것은 꼬리뼈를 이용해서 아주 네. 작은 1mm의 그 도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혈도 없고 국소마취 하에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시술 영상인가 봐요. 네네. 아, 저게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1mm 아. 도관인데 저 끝에 이제 그 풍선이 달려 아, 있어서 네네. 그 풍선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꼬리뼈를 이용해서 전산화된 영상 유도 장치 유도 하에 정확하게 병변이 있는 곳으로 저 특수한 1mm 도관을 삽입하고 MRI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4번, 5번 또는 5번, 1번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다시 한번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네. 확실히 도로가 막혀 있는 신경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풍선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고 물리적으로 갓길도 만들지만 신경이 물집이 생겨 있으면 신경 주변에 그 유착 분해 물질이나 신경을 코팅하는 신경의 영양 물질도 그에 대해 도포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물리적인 치료 또 화학적인 그런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 시술입니다. 네. 좁아진 척추관을 이제 좀 넓혀주고 거기에 약물까지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전화가 걸려왔다가 조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네. 않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네. 자,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이양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소중한 또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감사합니다. 예.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5요. 35이요? 네. 네. 아, 제가 어머님이라고 호칭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젊으신 분이신데요. 굉장히 네. 젊은 분이신데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리는 3개월 전에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네. 네. 수술 받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하래갖고 그 병원에서 퇴원을 했거든요. 무슨 근데 수술 제가 받으셨나요, 실례지만? 그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 시술로 해갖고 저는 수술했었거든요. 아, 시술을 네. 받으셨군요. 네, 예, 네. 예. 그런데 하루 만에 퇴원을 해갖고 병원에서는 괜찮다 해갖고 제가 퇴원을 했는데 제가 깽이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에 이제 소견서를 써져갖고 작은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좀 이제 인기리담 좀 맞고 해갖고 했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갖고 또 병원에 다시 찾아봐갖고 신경 주사인가 한 대에 10만 원짜리인가 그걸 2번 맞았어요. 예. 네. 근데도 뒤에 원래 아픈 자리가 계속 지금 조금씩 아프고 다리를 들면은 계속 오른쪽 다리가 아팠는데 왼쪽처럼 이렇게 계속 땡기거든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술 받으시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신 거예요? 똑같이 아프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 아픈 자리만 지금 조금씩 아프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조금씩 아프다가 뒤에 다리 땡기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발까지 다 땡기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혹시라도 또 몰라갖고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런 정상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계속 또 옛날처럼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얘기 네, 나눠볼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환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나 경과를 보면은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기보다는 네. 척추 디스크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다리를 네. 들어 올리면 통증이 조금 더 악화되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최근에 그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네. 이제 그 척추 시술을 하는데 예. 이곳에 이제 그 시술의 성공률은 한 80에서 90%. 따라서 10명 중 1명 내지 2명은 이게 안 좋아지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신경 주사나 이런 요법을 보조적으로 하면 네. 12주 또 오래 걸리면 6개월이 지나가면 네. 안 좋았던 그 1명 내지 2명도 다 그 좋아지게 돼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만 일상생활에 내가 직장인으로서 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 후에 그 보이지 않는 투명한 염증 물질들이 아직 신경을 싸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했던 그 부위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염증 물질들을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로 그 제거를 하면 훨씬 네. 더 빠르게 경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정도 이제 3개월 지나가셨는데 앞으로도 한 3개월만 더 지켜보시고 보조적인 치료나 물리 치료를 했는데도 안 좋아지시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한 번 더 받으시면 아주 월등하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이군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일단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왜 시술 받고 나면은
바로 좋아질 걸로 기대를 그쵸. 해서 왜 계속 조금씩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하시고. 좀 경과 기간이 필요하시다는 네네. 거죠. 이런 네. 그 시술은 즉시 좋아지는 환자가 4명, 그다음에 12주에 좋아지는 환자가 3명, 아. 6개월까지 가서 좋아지는 환자가 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지금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치료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었는데요. 네. 이 시술은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경막의 그 내시경 그 시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꼬리뼈를 통해서 작은 그 관을 삽입을 하고 그 척수 신경 통로를 따라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그 병변을 이렇게 찾아가서 원인이 돼 있는 신경 통로를 막고 있는 그 부분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할지 또는 네. 그 투명한 염증성 막이 있어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물질이 그 디스크든지 또는 염증 물질이든지 그것을 다 제거를 하는 시술입니다. 네. 어차피 이 시술은 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시간도 20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간단하게 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아주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네네. 시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술을 하지 않고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주제를 통증 싹 굿바이 허리 통증으로 잡아봤고요.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네, 연세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지만. 네, 57이고요. 57세시고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어머님. 네, 사진을 찍어보니까 4번, 5번이 안 좋대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래요. 네. 예, 근데 이게 병원에서 너무 가끔가다 통증이 있어서 그 전기로 해는 그 침이 있어요. 네. 예, 그거를 맞으면 그 뒤에 좀 다리 땡기는 게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네.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걸 맞으면은 한 1년 정도는 괜찮은데 네. 어떻게 뭐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57세시면 디스크 병이라기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진단하지 않으시던가요? 그 디스크라고는 하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아마 협착이 동반되셨을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시작은 디스크였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네.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이제 협착증이 되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이런 시술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시든지 약물 치료를 하시든지 또 특수한 전기 그 자극 그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수명이 100세, 120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척추 통증 때문에 골반이나 또는 그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좁아진 그 신경 통로,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4번, 5번에서 좁아진 신경 통로를 풍선 확장술 등으로 신경 통로를 넓혀 놓으시면 앞으로 요통이나 다리가 당기는 그 좌골신경통 또는 100m 이상 보행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그런 통증들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이런 통증들이 처음에는 치료하면 1년, 그 다음에는 또 6개월 이렇게 자꾸 이제 3개월로 단축이 되면 이 병이 이제 심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개 수술은 필요 없지만 풍선 확장술이나 또는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좁아진 그 4번, 5번의 그 협착이 있는 그 부위를 갓기를 하나 좀 이렇게 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지역 그 척추 전문 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이 시술을 한번 상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뭐 전기침을 맞으시고 1년 정도가 지속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보시면서 많이 불편하다 혹은 근본적인 치료를 좀 그쵸. 하고 싶다 하신다면 원장님께서 지금 풍선 확장술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한번 가서 상담을 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잘 들리시죠? 네네.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3월 달에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예. 하고 나서 또 한 서너 달 있다 뇌저로 또 혈관 뇌저를 뇌저를 받았어요. 뇌저 시술을. 네. 레이저요? 근데도, 예. 예, 그런데도 굉장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네. 약을 계속 먹는데 약만 먹을 수도 없고 이걸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저 69살인데요. 69세. 그 수술 받은 게 몇 년 전이시라고요? 3월 달에 받았어요. 올해 3월. 예. 수술을 그리고 받고 이제 또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시술도 거죠? 받고. 예. 너무너무 아파서 또 레이저 시술을 했거든요. 예. 원장님께서 좀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님. 예, 예. 네네. 그 처음에 그 전신 마취 하에서 그럼 절개 수술을 3월에 받으신 건가요? 예, 3월, 예, 네. 3월 달에. 특히 이제 60세 이상에는 척추 디스크라고 진단을 하지만 30% 내지 40% 많게는 뭐 60% 환자분에서 척추관 예. 협착증을 동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척추 디스크를 제거를 했지만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그 풍선 확장술을 다시 한번 하고 연이어서 다시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성 그 물질을 그 제거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네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 레이저 수술 한 번 했는데도 또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요 시술은 그 비절개하에 전신 마취 없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을 가능하고요. 제가 시술하는 경우에서도 처음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10명 중 1명 내지 2명은 반복해서 또 한 번의 시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술이나 이런 것에 겁을 내지 마시고 이 시술은 뭐 출혈이 있거나 또는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그런 아주 침습적인 그 시술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다만 풍선 확장술을 먼저 하고 내시경 그 레이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먼저 하고 풍선 확장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동시에 풍선 확장술을 해서 신경 통로를 넓힌 상태에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성 물질까지 레이저로 제거를 하고 나오는 동시에 두 개의 시술을 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할 때는 네. 좀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없나요? 똑같은가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은 있지만, 네. 그러나 어차피 한 통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꼬리뼈라고 하는 그 작은 통로를 이용해서 처음에 그 풍선 확장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시경 장비를 넣어서 그 길로 레이저가 네네,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로 말하면 도로를 일단 확장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도로 도면에 혹시 이제 파손된 부분 또는 이제 요즘 구멍이 파여 있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도로도 우리가 수리를 하듯이 네. 척수관 협착증 때문에 좁아진 도로를 넓히고 네. 또 신경 바로 밑바닥에 있는 염증성 물질을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나 또는 그 신경 영양 물질 또 신경 유착 박리 약물을 이용해서 네.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허리 질환 환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그렇죠.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전화 한 통 일단 주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되찾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연결되어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바로 네. 만나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저는 59이고요. 신나오이시고. 네, 허리가- 59인데. 네네. 예, 허리가 그 오른쪽으로요. 네. 오른쪽으로 허리 그 방댕이 그 위쪽으로 꼬리뼈 위쪽으로요. 네. 네. 뭐가 이렇게 뼈가 튕그러져 나온 것 마냥 튕그러져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MRI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픈데 4번 쪽이 약간 협착증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예,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요즘에 와서 오른쪽으로요. 다리가 그 발 뒤꿈치까지 아파요. 아프고 무릎도 시렸고 네. 이렇게 러닝머신을 하면 한 10분 이상을 걷지를 못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추위가 조금만 추워도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피부를 와 닿으니까요. 더 차게 그래서- 느껴지시죠? 예, 더 싫었고 네. 차게 느껴지니까요. 네. 그래서 특별한 뭐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요. 네. 원장님 아주-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오면 조금 이렇게 치료 받으셔야 되는 단계죠? 네네. 그쵸. 아주 전화를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이 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사실은 어느 병원을 가든지 MRI 촬영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증상은 있는 경우, 자 이제 비유를 들자면 유리 글래스로 지어진 집은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경 주변에 그 투명한 염증 물질이 하나의 막을 이루면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항공 촬영에서 유리집이 보이지 않듯이 MRI 촬영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투명한 염증 그 물질들이 막을 이루면서 신경을 화학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동반되는 증상이 그 다리가 저리면서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듯한 느낌과 이 화면 봐도 확실히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네네. 진짜. 네. 예. 그래서 신경 통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한 염증 물질들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얼음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신경 그 밑에 그 숨어 있는 염증 그 물질이나 또는 좁쌀처럼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그 디스크들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MRI 촬영으로 보이지 않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 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MRI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그 검토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투명한 그 염증 물질들이 있으면 MRI에서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렇게 내시경으로 보면 저렇게 투명한 그 회색의 그 물질들이 네. 신경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경우 내시경을 이용해서 보면서 레이저로 저런 투명한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고 나면 신경이 지나가는 빨간 신경들이 보이죠. 물론 오랫동안 신경이 저렇게 염증 물질들에 노출이 돼 있어서 저게 부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시경을 빼기 직전에 신경 부기를 빼는 특수한 약물 처리를 하고 나오면 환자는 대부분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MRI 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고려해 보십시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나는 저 치료법이 맞을까? 나한테 괜찮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네. 지금 바로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허리 통증이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걸어주고 계셔서요. 네.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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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되셨고요. 네. 연세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57입니다. 57세시고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옛날에 저 연탄불에 이거 뜨거운 물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그게 고질병인지 그래도 허리가 조금 땡기고 이래도 막 다리가 땡기고 이래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주 아파갖고 팔까지 아파요. 근데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아프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병원을 가서 그걸 정밀 어떻게 검사 치료를 해야 되는지 받아보신 건가요? 몰라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지금 방송을 봤어요. 병원 가셔서 어떤 검사 하셨어요, 어머님? MRI를 하는데 목을 팔이 아프고 다리 땡기는 게 우선인데 팔을 먼저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목 디스크는 없대요. 근데 허리 디스크는 4~5번에 있는 거 알아요. 네. 아는데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계속 어디가 체중은 어떠신가요? 조금 통증이 체중이요. 체중은 56, 키가 60에 160에 56, 7kg 나갑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골다공증 검사는 또 해보셨을까요? 네, 종합검진에는 골다공증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비만도 아니시고 골다공증도 없으시면 예. 이런 경우는 물론 4번, 5번에 디스크는 있지만 지금 환자분께서 이렇게 그 말씀하신 증상은 척추 골관절염으로 지금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연탄이나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게 삐끗하면 통증이 아주 자지러지게 아픈 그러면서 또 2, 3일 쉬면 또 좋아졌다가 움직이면 또 아플 수 있고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허리에서부터 이런 골관절염이 있으면 척추 근육이 쉽게 말하면 놀랬다, 접질렸다 이렇게 되면서 척추 근육이 흉추를 통해서 경추에 있는 근육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척추에 있는 근육이 상부에 있는 그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손까지 저리는 그런 증세가 있을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어떤 치료법을 조금 이런 드려보면 좋을까요? 경우에는 이게 척추 골관절염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제 생각으로는 풍선 확장술이나 내시경 레이저에 적응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척추 중심에 있는 척추 중심 근육을 좀 다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척추 골관절염이 오셔서 이런 경우는 시술보다는 근육 인대 증식요법과 네. 척추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재활 치료를 한 12주 정도 하시면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주시는 이제 많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네. 또 그런 경우였는데 척추 골관절염이라고 하시고요. 뭐 인대 강화, 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 운동 무엇보다 치료. 중요하다고 예. 하셨으니까요. 그런 특히 부분으로. 척추 네. 중심 근육을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그 척추 중심 근육을 재활 치료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네. 병원에 그 운동 재활 치료 센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12주 치료를 하시면 10명 중 8명, 9명이 좋아집니다. 네. 병원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만 안녕한 것 같아요. 자, 잘 들리시죠? 네. 네. 네네. 자,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올해 33입니다. 서로 아, 아주 네. 젊은 분이신데. 허리를 예. 다치셨나요? 예,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네. 그 4번, 5번에 미세하게 지금 디스크가 터져 있고, 아, 그 2번 쪽에는 지금 덩어리 크게 터질랑 말랑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2번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운동선수인데, 네. 네. 지금 병원 쪽에서는 시술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금 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허리가 지금 많이 통증은 있긴 있는데 지금 네. 다리 쪽, 종아리 쪽까지 지금 앉아 있으면은 막 저리고 그 예, 이제 실례지만 허리 근육을 많이 쓰는 종목이신가요? 예 이제
그 골프 선수인데요. 골프 네. 하시는군요. 예. 네. 프로골퍼인데 골프를 하시면 이제 뭐 저 운동 생리학에서 많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테니스를 치실 때 그 디스크나 척추병에 걸릴 확률이 60%, 골프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 디스크병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처음 6개월간은 테니스나 골프를 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그 골프를 해서 운동 그 선수로서 이렇게 되시면 이미 척추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 근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척추에는 제일 안 좋은 동작이 이렇게 그 회전하는 동작이거든요. 네, 그럴 때 척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을 섬유륜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단면으로 보면 그 레코드 디스크처럼 생겨서 사실은 그 척추 그 추간판을 그 별명이 그 디스크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그 디스크의 그 제일 마지막 그 섬유륜이 만성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경우를 젊은 층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2번, 3번 또는 3번, 4번, 4번, 5번에 가서 척추 디스크 섬유륜 파열이 있고 파열이라 해서 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옷이나 헝겊, 가죽이 오래돼서 닳아서 해지듯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주파 그 디스크 열 응고술이라 그래서 네. 이것도 시술이긴 하지만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오므라들듯이 예. 네. 디스크 내에 고주파 열선을 넣어서 디스크 자체를 이렇게 그 수축시켜서 신경 압박을 줄이는 고주파 디스크 열 수술이라고 하는 그 시술을 받으면 이것도 한 15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척추 디스크를 보존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디스크를 싸는 그 주머니가 찢어져 있으면 점점 더 찢어지면 이제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경우는 디스크를 제거하든지 또 상당히 좀 복잡한 이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주파 그 디스크 열 응고 시술을 받으시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척추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으시면 큰 문제 네, 없이 골프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시술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쓰다 부담되죠. 보니까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시술 받으라고 병원에서 혹시 이제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 A가 이제 그 4번, 5번 쪽에 그 디스크가 터진 쪽에는 네.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들었거고요. 네. 네. 그리고 2번 쪽에서는 이제 뭐 관을 넣어가지고 일단 터지기 전에 일단 그거를 뭐 빼자고 그냥 빼내는 방식으로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정확한 시술을 운동선수이기 어떻게 때문에 하는지는 내용을 못 디스크를 들었습니다. 그 제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가 꼭 있어야 되는 척추에는 중요한 건데 네. 할 수 없이 통증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건데 차로 말하면 네.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예. 타이어를 제거한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를 보존하면서 디스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척추 디스크병 환자를 추적해 보면 10년 후에 다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1년에 하나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통해서 한꺼번에 8개 내지 9개를 해결하고 빨리 좋아지는 그 방법이고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재활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운동 감각을 이제 잃어버린달지 또 네. 직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죠, 현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고주파 그 디스크 열 응고술을 통해서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보존을 하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주머니 그 섬유륜 자체를 응고술로 단단하게 하는 시술을 하시고 척추 중심 근육을 한 6주 정도 트레이닝을 하시면 네. 골프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술하면은 운동 실력이 좀 떨어질까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말씀 주신 내용들만 잘 참고하신다면은 네. 충분히 다시 또 골프 선수로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치료 한번 상담 잘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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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되셨어요.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혹시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아니요, 다 껐어요. 그래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네, 연세요, 연세. 아, 60이요. 네. 허리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근데 이렇게 아파고 네. 그래가지고 좀 일어나면 아파요. 엎드리고 그러면 많이 아파요. 예. 네, 전화가 지금 좀 끊기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네, 조금 말씀을. 됐는데요? 네네네, 좋습니다.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잘 때도 누워있을 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그래요. 두 가지. 누워있을 때도 아프고, 엎드려 계실 때도 아프고. 치료 안 예. 받으셨어요, 이제껏? 어떠셨어요? 치료 안 받았는데요. 아, 치료 안 받으셨고요. 아, 예, 그래요. 너무 예, 예. 아파요. 안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아프신데 병원을 아직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60세 연세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어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기보다는 네. 척추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오는 통증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골반 주위의 근육이 균형이 안 맞아서 오는 경우인데 대부분 여성이신가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여성분들은 과거 출산과 관련지어서 골반에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또는 그 자궁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통증이 올 수 있어서 이런 경우 반드시 먼저 그 척추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정밀 검사상에 뭐 신경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그러신다 그러면 요런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셔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아프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자궁이 누워 있을 때는 그 여성의 자궁이 뒤쪽으로 후굴이 되면서 그 척수의 그 뒷면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어떤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척추 쪽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그 자궁에 이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어머님께서 치료 안 받으셨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 방치하면요. 네. 정말 더 큰 아픔이 찾아오니까 하루빨리 다양한 전문의 분들을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이 시간에는요. 더 좋은 병원의 안계훈 원장과 함께 통증 싹 굿바이 허리 통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026938-1666으로 전화 주시면요. 네. 여러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무릎 통증 왜 참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릎과 관련된 치료법들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또 역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전화 주십시오. 네, 시청자 상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요. 추첨을 통해서 주식회사 보양에서 해조 선물 세트를 그리고 주식회사 미스바 알텍에서 홍삼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